전력 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전력 수요는 갈수록 느는데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요. 머니투데이 방송은 3부에 걸쳐 22대 국회가 제정해야 할 에너지법을 집중 조명합니다. 먼저 우리의 원전 산업을 든든한 에너지 방파제이자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소개합니다. 최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고위 관료들이 체코 뉴스 방송 앞에서 가슴 졸이며 결과 발표를 기다립니다. 한국계 한수원입니다. 내년 3월 24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 원전 산업은 16년 만에 다시 수출 역군으로 부상합니다. 한 차례 탈원전 위기가 휩쓸고 간 우리 원전 생태계는 이번 정부 들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인재를 키우는 학교 현장에서부터 원전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탈원전에서 이번에는 친원전으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거고, 지금 이 상황은, 원전의 우호적인 상황은 또다시 뒤집힐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당이 지난달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에는 무탄소 전력 수급에 필수적인 원전에 대해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5년마다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R&D와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원전 산업 발전 기금도 설치합니다. 정부가 기업들한테 자발적인 어떤 투자와 기술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의지, 정부의 의지와 그다음에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이런 거가 담는 게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이니까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상임위는 최근 원전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1억 원 늘린 2,138억 원 규모로 합의했습니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정부의 탈원전과 선을 긋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같은 기조를 이어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에도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상현입니다.